안녕하세요. 그래비티입니다. 이번 영상은 과학교육 평가 부분 중에서 이제 물리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문제 볼 건데요. 2004년 5번 문제, 2005년 2번 문제, 그리고 8번 문제, 2007년 8번 문제, 2010년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2007년 8번 문제 보면서 2013년 3번 문제랑 같이 볼 거고, 이제 2010년 9번 문제는 클로프 과학 목표 분류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은 2009년 10번 문제랑 2012년 12번 문제랑 좀 유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2004년 5번 문제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제 5번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시문이 있고, 5-1번 문제는 이제 전공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공분들 보시면 이제 알 수 있는데, 이제 저는 비전공자여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2번 문제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보려고 한 문제인데요. 이 문항에서 평가하려고 하는 탐구 기능 요소를 써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문제인데, 이제 평가하려고 하는 탐구 기능은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걸 물어봤죠. 탐구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통합 탐구 기능도 있을 수 있고, 또 기초 탐구 기능 중에서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합 탐구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문제 인식, 그 다음에 가설 설정, 변인 통제, 자료 해석, 혹은 자료 변환, 그 다음에 결론 도출, 일반화 이런 것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고, 또 기초 탐구 과정이라면 이제 뭐 관찰, 측정, 분류, 예상, 추리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찾으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를 보면 알아내려고 하는 것을 뭐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쭉 한 다음에 이 실험에서 궁극적으로 이제 무엇을 확인하려고 하는 실험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알아내려고 하는 것을 물어본 거니까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저는 문제 인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험 과정 중에서 맨 처음에 어떤 것을 우리가 실험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그런 단계죠. 문제인식 단계는요. 그래서 그 주제를 이제 맨 처음에 고르는 주제를 선택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도 어떤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알아내려고 하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수레의 속력, 그리고 혹은 이제 뭐 수레의 무게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제 평가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 인식 단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2005년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2번 문제는 이제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 4과목 모두 공통으로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죠.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와 채점 준거 이렇게 두 가지를 쓰는 건데요. 이제 가설을 설정하는데, 이 가설을 평가할 때 이제 수행평가가 더 평가가 적절한 이유를 쓰는 것이고, 그리고 채점 준거 두 가지를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수행평가가 더 적절한 이유는, 가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떤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정확한 그 가설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설을 뭐 다양하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설정한 가설이 이 제시된 실험을 잘 검증해낼 수 있는가, 그리고 실험의 방향을 잘 이렇게 유도해낼 수 있는가, 뭐 그런 것으로 가설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험의 목적이라든지 혹은 뭐 방향, 뭐 그런 것들을 가설이 설정해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다형보다는 이제 수행평가가 더 적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유를 이제 써본다면 이제 좋은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실험의 목적 그리고 방향을 구체적으로 말해주는데, 정답이 없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없고 무엇이 더 적절한 것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수행평가가 더 적절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점 준거는 이제 가설을 평가할 때 일반적인 가설 평가 기준을 이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검증 가능한 문장으로 진술되었는가라든지, 혹은 뭐 조작 변인 그리고 종속 변인의 관계로 나타내었는가, 혹은 이제 변인들의 관계가 적절한가, 혹은 변인을 포함하고 있는가, 뭐 이런 식으로 변인과 관련된 내용을 쓴다든지요. 혹은 이제 뭐 적절한 실험의 방향 그리고 실험의 방법을 제시하였는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면 되겠습니다. 검증 가능한지, 변인에 대한 내용, 그리고 실험 방향 혹은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이런 것들로 저는 3가지를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번에는 2005년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물리학습에 대한 태도를 의미 분석법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평가해봐라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변환하는 것까지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걸 평가를 해보면 점수가 4.3 그리고 5.3, 6.3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4.3이면 이제 4와 5 사이, 5.3이면 5와 6 사이, 그리고 6과 7 사이가 되는 거죠. 근데 재미있다에 가까울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점수가 이제 낮으면 그 반대되는, 극단적으로 반대되는 형용사 쌍에 가까워지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4.3이란 말은 이제 4와 5 사이인데 4는 이제 보통이 되고 5는 뭐 이제 뭐 그냥 아니 혹은 이제 그냥 재미있다 정도. 매우 재미있다, 꽤 재미있다, 그냥 재미있다, 보통이다, 지루하다, 꽤 지루하다, 매우 지루하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7개니까요. 그러면 4.3이면 이제 보통과 재미있다 사이, 그 다음에 5.3이면 재미있다와 꽤 재미있다의 사이, 6.3이면 꽤 재미있다와 매우 재미있다의 사이죠. 그래서 태도를 평가해봐라 라고 했으니까 세 학급 다 재미있다는 것에 더 가깝다는 의견이고, 이제 4.3인 학급은 이제 보통과 재미있다의 사이, 그리고 5.3은 재미있다와 꽤 재미있다의 사이, 6.3은 꽤 재미있다와 매우 재미있다의 사이라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이 설문을 리커트 척도법의 5단계 형식으로 변환해봐라 라고 했는데요. 이제 그 의미분석법 같은 경우는 이제 극단적인 형용사 쌍이 나오고 그 사이에 1, 2, 3, 4, 5, 6, 7 혹은 이제 뭐 1, 2, 3, 4, 5 이렇게 해서 선택지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점수가 높은 게 이제 긍정적인 답변이고요. 그런데 이제 리커트 척도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대되는 형용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는 않고 이렇게 제목이 지어지겠죠. 물리 공부는 재미있다라고 하는 질문이 있고, 이 질문에 이제 동의를 하는지 혹은 반대를 하는지 이것으로 5가지의 그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5가지로 하라 했으니까요. 그래서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5가지의 선택지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다라고 하는 그 형용사 한 가지만 나오면 되겠습니다. 질문으로요. 이제 그 여기 의미분석법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형용사의 쌍이 나오는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2007년 8번 문제 과학적 태도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 자료를 활용하여 이제 점검표를 만들었는데 평가하고자 하는 과학적 태도 요소를 쓰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평가 항목이 평균값의 차이가 의미 있는 크기인지 따져보았는가, 그다음 두 번째는 이론값과 다르게 나왔을 때 책이나 자료를 찾아보았는가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항목이 실험한 그 결과가 바로 이렇게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평균값의 차이가 있는지 따져보는 거, 그리고 책이나 자료도 찾아봤는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충분한 이 참고 자료나 이제 관찰 증거, 그리고 참고 자료를 찾아보는다는 것의 내용으로 판단 유보가 되겠습니다. 판단 유보. 그 과학적 태도 영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개방성, 그 다음에 뭐 비판성, 판단 유보, 준비성, 그리고 뭐 협동성, 객관성, 끈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과학적 태도 부분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 자료 찾아보는 내용으로는 판단 유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해 볼 수 있는 실험은 이제 전공 내용인데, 이제 접촉면의 성질이라든지 혹은 뭐 나무 도막의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해놓고 나무의 그 무게를 조절해서 마찰력의 크기를 좀 측정해보는 실험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공 내용이어서 이렇게 태도 요소 부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제 같이 이제 볼 문제로 13년도 3번 문제인데요. 2013년도 3번 문제 이제 보면 문제는 쉽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과학적 태도 영역 문제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고려하여 자기의 의견을 수정한다. 언제든지 의견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비판적으로 판단한다는 거고,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한다. 그래서 끈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과학적 태도 요소를 정리를 한번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에는 2010년도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회로의 실험 결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요. 이렇게 문제 있고 또 이렇게 문제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제 디귿 보기는 전공 내용이어서 디귿 보기 말고 제가 이번에 이 문제 가져온 것은 그 클로퍼의 이제 과학교육 목표 분류 이 부분을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기억 보기 같은 경우는 기억의 기억 동그라미의 표현 양식 상징적 표현 양식이다라고 했는데 이 식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V는 IR 이렇게 나타낸 것은 상징적 표현이 좀 맞겠죠. 공식으로 나타낸 것이니까요. 기억 보기는 쉽게 해결할 수 있고 니은 보기도 보면 니은 동그라미는 문제 해결 방법, 문제 발견과 해결 방법 모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니은 동그라미 내용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보면 문제를 뭐가 문제인지 발견하고 또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그 해결 방안을 생각해보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니은 보기 맞는 보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디귿 보기는 전공 내용이고 틀린 데 보기여서 답이 3번이 되는데요. 이제 클로퍼 과학 교육 목표 분류가 이렇게 지식과 이해에서부터 과학에 대한 경향성까지 해서 9가지가 그 과학 목표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목표 분류를 한번 좀 순서대로 보시고 어떤 내용인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09년 10년 문제, 10번 문제, 2009년 10번 문제, 그리고 2012년 12번 문제 이것도 거의 유사한 유형으로 해서 한 지문 내용이 클로퍼의 과학 교육 목표 분류 중에서 어느 것에 포함되냐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퍼 과학 목표 분류 어떤 것을 선택했던 것을 어떤 것인지 고르는 그런 문제도 충분히 또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눈여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